이처럼 연일 북한과 설전을 주고받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은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이 완전히 준비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대북 군사 대응 가능성이 연일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다 정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준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먼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또 대북 군사 행동 가능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내 군용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하지 않더라도 적추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군사 옵션이 완전히 준비돼 있다. 또 만약 이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북한은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totally prepared for the second option, not a preferred option. But if we take that option, it will be devastating. I can tell you that. Devastating for North Korea. That's called the military option.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트윗에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일컬어 리틀 로켓맨과 리 외무상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압박한 바 있는데요. 유엔 중회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북한이 이를 반박하고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역공을 가하면서 북미 간의 군사적 충돌, 긴장감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날 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4개에서 5개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 군사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의 핵 위협을 완전히 해결할 4-5가지 시나리오를 찾고 있다. 또 이 가운데 일부는 다른 해결책보다 더 험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다양한 군사 도발에 대비한 작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맥메스터 보좌관은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기를 바라지만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도 경고했는데요. 이 안보라는 것은 가장 보수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인 만큼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 상응하는 군사 대응 계획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맥메스터 보좌관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려면 핵사찰을 받아들이고 핵무기 포기 이사를 선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던포드 합참 의장이 북한이 멀지 않아서 핵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도 했군요. 그렇습니다.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오늘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또 18개월이 되든 곧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의 문제이며 북한이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가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던포드 의장의 발언 역시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에 거의 임박한 만큼 군사적인 대응 준비를 갖도록 경각심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요. 그렇다면 이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조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지만 만약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 전면전이 가져올 피해는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던포드 의장은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을 부각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이 우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틸러슨 국무장관 역시 그런 노력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틸러슨 국무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 여전히 외교적 해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pursue our diplomatic efforts and hope that that's the way we'll solve this. Thank you. Thank you.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도발에 모든 군사 옵션을 사용할 것이라고 압박한 가운데 매티스 국방장관 역시 미국의 목표는 외교적 해결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은행 10곳과 관련자 26명에게 무더기로 단행한 대북 제재도 그런 외교적, 경제적 압박과 제재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워싱턴 현지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요. 한반도 전문가들을 비롯한 그 조야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기자도 워싱턴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을 여러 명 만나서 차례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예, 대북 강경론이 거세지고 또 대세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과시한 ICBM을 두 차례 시험 발사한 데 이어서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면서 미국인들이 체감하는 북한의 위협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대북 군사 대응까지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요. 그렇다고 실제 전쟁의 위험을 감수할 또 그것을 선언하는 인사들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면적인 군사 공격 대신에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할 창의적인 선택지 5개를 제안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 제안한 것은 이 사이버 공격을 비롯한 비정규전이라던가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한 체제 전복과 심리전, 또 경제와 외교 제재 강화 등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 상황 좀 살펴봤고요. 이제 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뭐 관리 능력이 아주 중요해진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북미 간의 설전이 실제 우발적인 군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 한미 간의 굳건한 공조, 또 국제사회와의 협조 속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도모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 이어서 워싱턴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 또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의회와 조야 인사들을 두루 만나서 북핵 공조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과 최대한의 대북 압박이 중요하고 또 한미일 공조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견인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더욱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